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신 변호사님께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 아유, 예, 어떤 겁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좀 말을 좀 품격 있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게 많이 저도 모르게 드립연구소가 예. 드립연구소가 요새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좀 잠시 문 닫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립연구소를. 그래서 일단은 BBS 네. 불교 방송 라디오 예. 제가 신인교의 아침 저널이라고 오, 그 매일 유명한 프로인데. 아유 전통 있는 예, 프로그램입니다. 전통 있는 간판 프로죠. BBS의 간판 예, 프로. 불교 방송에. 예, 불교 예. 방송.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20분부터 이제 제가 매일 찾아뵙는데요. 야. 근데 이제 저는 아침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고 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많은 우리 편의점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60만 네. 축하드리고 저희 네. 신인교의 아침 저널 네.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막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이 와서 응원해 주시고 예. 저도 피로를 떨쳐버리는 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새롭게 또 우리 신 변호사님이 라디오 진행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드립 연구보다는 또 이게 품격 있는 품격 드립으로 이렇게 좀 가겠습니다. 품격 드립으로 좀 가시는 걸로. 예, 신인규님 응원합니다. 최고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이런 의견들이 돌아오고 있어서 뭐 4시에 일어나시면 잠을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녁 일정도 풀로 하고 하다 보니까 네. 한 4시간. 야. 조금 전에. 뭐 많이 잘 땐 5시간. 그렇군요.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눈이 좀 예. 팽한데 그렇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신 변호사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하나 추천을 와우, 해드리려고. 저를 위해서. 네, 예. 수면 공감에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허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또 이게 저희도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폭신해요. 사실은 저는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가 선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써보니까 진짜 안온한 가운데 잠이 그냥 바로 자라. 바로 신 변호사 이거 하나 사셔야 돼. 저 하나 사야 될것 예, 같아요. 진짜. 하나 진짜. 챙겨보겠습니다. 네.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 부럽지 않은 푹신하면서도 탄탄한 신상 토퍼 우리 연습했었죠. 토퍼인지 타퍼인지. 타퍼. 예. 미국 동부식, 호주식. 예. 예, 우유 베개로 유명한 수면 공감에서 4년 동안 개발한 우유 토퍼가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요. 포근하면서도 푹신한 그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어가지고 3중 토퍼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무려 10cm여서 바닥에 깔아도 엉덩이가 베기지 않고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토퍼 몇십만 원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수면 공감 그 공식몰 회원 가입하시면 9만 원대부터 와.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빨아 쓸 수 있어요. 예, 엄마들이 이게 한 번 샀는데 이거 먼지가 너무 많고 이거 어떻게 이게 세탁 그 중요합니다. 세탁 비용이 더 든다 뭐 이런 네. 걱정들 하시는데 세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건조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에 돌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입니다. 시중에 메모리 폼 들어간 토퍼 중에는 세탁이 가능한 게 없는데 이 우유 토퍼는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관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도 함께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좋은 가격에 여러분들 이 우유 토퍼 하나씩. 신 변호사님 저는 이거 꼭 지금 하나 당장 사야 되겠습니다. 되겠다. 예, 네, 홈페이지에 가입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이라도 편하게 자자. 깊게 잘 수 있을 것 깊게 같아요. 잘 수 있을 것 저에게 같아요. 꼭 필요한 네. 지금 정말 필수템입니다. 근데 진짜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심란했어요. 제가 수면 공감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분들 또 있어요. 네. 저희가 좀 지금 준비된 사진과 영상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좀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한남 대첩 저희가 그 지난번에는 그 남태령 대첩에서 우리 그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정말 2박 3일 동안 그 현장을 지켜서 트랙터 시위가 서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말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농의 회원들이 떡을 맞춰가지고 10,000개를 집회에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때 트랙터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응원봉에 너무 감사하다며 간식으로 드시라고. 떡을 간식으로 드시라고 전농에서 10,000개를 해서 가지고 왔고 어제 보니까 전현농에서는 또 여성 농민들이 이번에는 무안으로 갔습니다. 무안에 가서 밥차
네, 네. 밥을 해서 또 거기 그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힘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결제하고 그 BBC, CNN 기자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500만 원씩 누가 선결제를 하냐. 누가 먹을 줄 알고. 그런데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공동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키세스? 네, 키세스 예, 키세스에 뭐지 그거 저기 예, 그 슈가 슈가 파우더. 파우더가 올라간 저렇게 밤을 지새운 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예. 지금 여러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밤새신 거예요. 온 국민이. 그 주변에 제가 새벽에 보니까 진행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계속 주무시고 안 움직이시는 분 괜찮으신지 옆에 체크 좀 해주세요.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그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저기 꼼펜투알 신부님께서 네. 네, 그 응원봉을 들고 화장실 안에는 아. 한겨레 신문 사진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예, 저렇게 한 바퀴 더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 기운차게 저렇게 한밤을 지켜낸 것입니다. 예. 은박지를 덮어본 적이 없어요. 은박지는 김밥만 싸는 줄 알았더니 야. 사람이 저렇게 너무 추우니까 은박담요. 예, 예. 은박담요. 왜냐하면 보온이 정말 눈까지 쏟아져가지고 제가 그렇죠. 아침길에 네, 네. 나서는데 눈이 정말 많이 맞아요. 왔어요. 서울에. 예, 예. 당연히 이 한남동 일대에도 눈이 많이 오는데 자리를 뜨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치 못하게 은박담요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좀 보통의 이런 뭐 담요랑은 좀 재질이 다르게 방수까지 되도록 네, 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은색이고 음. 그 위에 눈이 또 덮이니까 이제 본인들도 인터뷰하시는 걸 예. 들었는데 아 우리가 키세스 시위를 하는데 네. 키세스 같았고 옆을 보고 예, 내 예, 모습을 진짜. 보더라도 예.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빨리 맞습니다. 내려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였습니다. 예. 키세스의 슈가 파우더라고 이제 표현은 아름답게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서서 하기만 하더라도 힘들어요. 몇 시간 있으면 진짜 동태처럼 얼거든요. 손이 다 얼어요. 손이 손이 얼고 더. 입이 얼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저렇게 밤을 지새운 겁니다. 그리고 주최 측 제가 어제 취재해 보니까 정리를 하고 싶어도 집에 가셨던 분들이 씻고 또 나오신다. 아. 예, 또 나오시고 대열이 점점 늘어나서 집회를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마 그 대표단이 이제 대표로 농성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만 집회를 정리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국민들께서 정말 그 저희들은 사실 전두환 노태우 독재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 물론 이제 영화로 보셨겠지만 그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쇠파이프 찍찍 끌고 막 와가지고 도서관 문 깨고 사람 잡아가고 그랬어요. 신발 벗기고 막 이렇게 와. 머리채 휘어잡고 대학생들. 그러니까 불법 체포, 고문 예예예 막 이런 게 뭐 있었어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 많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은 그걸 영화로만 접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 국회에 난입을 하고 도끼로 찍어가지고 문을 부시고 부셔라. 들어가라 현직 대통령이 그래놓고 정말 뻔뻔하게 뭐 소수의 뭐 실무장하지 말고 질서 유지를 들어가라고 위해서. 질서 유지를 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이제 하니까 와서 뭐 아무 일 없지 않아? 뭐 이런 식이에요. 좀 어. 기괴합니다. 아무 일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꾸 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정리가 야, 됐으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진짜 제가 주장이에요. 보기에는 진짜 그 얘기를 좀 차분히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은데 이 궤변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체포라고 하면서 현장에 지금 나경원 판사 출신 나경원 예? 안 돼요. 판사 더 출신 나- 김기현 예. 이런 사람들 지금 가가지고 어깃장을 놓고 네, 있는 겁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왜 나쁘다고 더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알 거예요. 법조인이라면 얼마나 궤변인지. 이를테면 이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이 이런 주장합니다. 이거 사후적으로 아예 장난 같은 계엄을 했을 뿐이고 이게 다 정리가 됐는데 무슨 죄가 되냐라고 해요. 이를테면 강도가 발생했어요. 집을 다 난입을 시키고 물건까지 뺏어갔습니다. 나중에 잡혀서 그걸 복원해놓고 집은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그게 죄가 안 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미 죄가 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죄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 외환죄는 살인죄보다도 법정형이 높으니까요. 대단히 나쁘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법원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네. 영장을 잘못 발부했네, 안 하네, 본인이 입법부 위에 있는 줄 아네, 월권을 행사했네. 저는 왜 나쁘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율사 출신 비율이 높은 정당이 국민의힘인데 네.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은 알아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모른다면 법조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거구나.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이 법 절차가 너무 세밀하고 치밀하고 저희도 그때마다 좀 찾아보고 이럴 정도로 복잡해서 네. 일반 분들이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헤아려서 들여다 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판사가 이런 있는 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이 해석론을 단 거예요. 이 케이스에서는 왜냐하면 그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거는 압수수색할 때 증거물 압수수색할 때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사람을 잡기 위한 수색. 왜냐하면 용의자가 어디로 도망가 있는데 잡으려면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딜 딱 수색영장까지 받습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만 받고 수색영장 없어도 인신을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보안시설이니 뭐니 이런 건 증거물 할 때 확보할 때 얘기니까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괜히 넣습니까? 윤석열 씨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판사를 공격합니다. 보수 정당이에요. 이 보수의 가치, 삼권 분립, 사법부에 대한 존중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 심각한 상황이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진을 치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경찰 입장에서 지금 시위를 관리할 또 네. 책임도 있는 거고 네. 또 공수처와 함께 또 영장을 집행해야 될 몫도 있는 거고 네. 지금 또 경호처와의 뭐 충돌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죠. 네. 저는 제가 참 법을 공부하고 또 머리털 나서 영장이라는 거를 막는다? 그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삼권 분립이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탄핵을 시킨 나라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직을 내려놓게끔 우리 국민들이 이미 민주주의적 학습이 다 끝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대명천지의 경호처장이라는 자가 대국민 담화를 하지를 않나.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갖고 와가지고 경호처가 법원의 영장을 막는다고 하니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영장이나 법률에 의한 법치가 아니라 네. 힘에 의한 힘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나라를 지금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다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의원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이자들의 궤변이 너무 이제 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만 지적하면 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자꾸 불법 여부를 논하는 것은 네. 본인이 그럼 판사를 하세요. 자기가 판사도 아니고 삼권 분립에 따라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시민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그 부분을 깨달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본인이 탄핵 심판에서 불과 7년 전에 자기가 설명해놓은 그 논리를 네. 지금 정면으로 반대하는 셈이거든요. 그 내란죄를 빼자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입장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설명이 되고 사과를 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정말 철면피로 얼굴 두껍게 그때 했던 논리 7년 전의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이 싸우는 이 현실 이거 국민의힘이 그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냥 네. 지금처럼 계속 우기기만 할 거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말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네. 저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공수처가 조금 문제적 네. 그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풀된 내용을 보면 공수처가 경찰에 실제로 그 영장 그 집행을 뭐 부탁했다, 네. 넘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절충안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영장을 체포영장 오늘 이제 자정까지인데 오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장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하고 수사권은 공수처가 계속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을 아예 검찰로 넘길 수도 있고 이게 공수처가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굉장히 이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굉장한 고위 저 수사처인데 여기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엄청 헤매고 있어요. 있는 거고요.
일단 본인들이 영장을 집행할 자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좀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관련 규정을 보면 원래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사법경찰 예, 예. 관리가 나가고 뭐 검찰 예. 수사관이 나가고 이랬었던 건데 지금 엄중하니까 이제 검찰도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거를 못 뚫겠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거는 본인들이 지휘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사실상 영장 집행과 관련한 정권은 경찰 기동대에 맡기고 싶다라는 의중인 것 같고요. 네. 이거 이퀄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어느 피의자가 예. 영장을 집행을 거부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형사소송법에는 일단 체포영장 그 자체에 대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요. 일단 체포된 다음에 체포 적부심을 해서 이 체포 문제 있습니다. 판사님 한번 다투거나 그리고 체포영장으로 인신이 확보된 사람은 거의 대부분 48시간 안에 영장을 칩니다. 네. 안 나와가지고 잡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절차 안에서 다투면 돼요. 이의 신청 이런 절차는 있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사법시험 보고 이 뭐 변호사 시험 볼 때 예. 이런 체포영장이 준항고나 항고의 대상 왜냐하면 법원의 결정에 다투는 제도가 준항고 항고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거는 감내하는 거예요. 이 발부된 영장은. 그런데 그걸 못한다? 이게 얼마나 예외적인 상황이냐면요. 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영장을 발부받았어 수사기관이. 근데 네. 그걸로 이 사람 인신 확보를 못해. 예. 그럼 왜 못했는지 지체 없이 법원에 네.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아,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니까요. 사람을 가둬들이라는 건 네. 대단히 엄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도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너네 이거 왜 못했니? 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예. 영장은 일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예. 통상 예. 그게 형사소송 규칙에 예. 뭐 더 길 수도 있지만 예. 통상 일주일 나오는데 그걸 한번 연장은 신청을 해보겠으니 예. 경찰 알아서 해다오. 그리고 심지어 이 영장에 따라서 인신이 확보됐을 때도 그러면 20일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검찰에는 원래 그렇죠. 10일 갱신해서 20일. 그럼 10일은 공수처, 10일은 또 검사가 한다라는 검찰이 그러니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왜냐하면 예. 기소권은 또 검찰이 맡고 검찰이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나? 뭐 100쪽이 넘게 뭐 몇백 페이지를 질문지를 써놨다고 하는데 그게 무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잡아오질 못하는데. 무용한 거예요. 그 예. 무용을 예. 의도하는 거고요. 윤석열 씨는 왜 그러냐면요. 예. 본인이 최소한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아주 디테일한 절차는 저는 이분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잘할 거예요. 모든 피의자들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네. 대해서는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예. 한번 잡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될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상의 발악을 하는데 거기에 휘둘리는 게 대한민국 수사기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가 바로 서 있는 민주공화국이고 이 법질서를 진짜 맞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그 규칙과 법으로 딱 해놨는데 이거를 윤석열 앞에서 멈춤 상태가 되는 거고 버티면 못 잡아넣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시 지난번에 보니까 윤석열도 못 잡던데 나도 그냥 체포영장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뭐 버티기 들어갈 수도 있는 아니, 그리고 거잖아요. 사설 경호업체 쓰면서 끝까지 저항하면 저항하면 유혈 사태 나니까 그럼 집행 집행 못하는 거 못하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법질서를 훼손 저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말이죠. 이게 용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네. 수사권 논란이냐 뭐 그 형사소송법 조항 110조 왜 넣어놨냐부터 뭐 관할이 어쩌고 이제 이 논란은 전 그만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 쓰지도 않지만 그것도 제기해가지고 또 서부지법 그 판사님이 부장판사가 일일이 기각하면서 참 펜이 아까울 정도로 맞아요. 빨간펜 선생님처럼 또 다 가르쳐줬어요. 이래서 네. 적법이다 저래서 적법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사실 지금 뭐 공수처에 관할이 없다 뭐 이런 논란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겁니다. 왜 1월 3일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 영장을 집행하러 가가지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 왜 6시간 만에 철수합니까? 아니 국민들도 좀 밤을 새서 5시간 반. 지금 저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네. 5시간 반 만에
꼬리 내려고 도망을 온 거. 네. 전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전 공수처의 직무유기 직무해태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안 되면 2박 3일을 밤을 새서라도 끝을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가용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저 경호 담당자들 긴급 체포하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공수처가 겁이 나니까 말려버린 거예요. 아니 오히려 경찰은 적극적인데 그러니까. 이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예. 지금 문제없이 수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꾸 뭐 내란죄에 대해 가지고 뭐 시비를 자꾸 거는데 아니 검찰이 김용현도 내란으로 구속시킨 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더 없어요 수사권이. 근데 지금 그게 법원이 봤을 때는 관련 범죄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을 다, 타고 예. 들어가서 네. 내란까지도 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문제가 없고 네. 공수처도 게다가 공조본까지 만들어서 경찰이 같이 하니까 문제 없다. 네. 그럼 이제 집행의 문제만 남는 건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왜 경찰은 그 경호 관련된 네. 본부장이나 경호차장이나 처장 긴급 체포하자고 하는데 그것도 공수처가 그럼 왜 막느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공수처는 정말 일할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공수처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행과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매일 실패만 합니다 그분은. 10시 20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금요일 날 체포영장 집행 들어갈 때부터 최상목한테 협조해라 네. 했는데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받은 거예요. 그 최상목 대행의 경우에는 경호처가 또 그 부탁을 했잖아요. 그 경찰에 이 체포 영장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무슨 살수차로 보내달라 뭐도 보내달라. 근데 경찰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리고 최상목 그 대행은 이 문제에서 나는 빠지고 싶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빠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안전하게 잘 해줘. 다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런 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수처도 황당한 거예요. 최상목이 결정해 줄 때까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예. 그리고 최상목도 문제인 거죠. 자신이 지금 권한대행이면 이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습을 적절한 해야 조치, 그치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책임 방기 아닙니까? 다들 예. 반발짝씩 빼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거 내일 아니야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막 울먹였다는 거죠. 국무위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당신이 뭔데 왜 월권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냐? 그건 거짓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요. 이런 불법 계엄을 못 말렸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그것을 원상 회복하는 그냥 돌 하나를 놨을 뿐인데 그것도 비겁하게 세 명 중에 2명만으로 추려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고 사표를 던져가면서 이러니까 울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최 대행이 내가 월권을 행사한 게 맞다고. 네.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거죠. 국민과 윤석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최상목 대행 앞에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 경호처법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대통령 등에 관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경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 아주 가까운 친인척으로 제한돼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있고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유혈 사태 날지 않도록 물리적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조심하라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을 그냥 바꿔 하는 말에 진배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름을 타줘야죠. 그리고 공수처는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영장 제 시효 기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정말 조직의 운명과도 이게 직결될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수사력 제대로 보여준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존재감을 좀 드러내려고 했죠. 우리가 수사할게. 그러니까 검찰이 딱 2명에 대해서 넘겼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인신 확보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잡범들, 범죄자들 아니 이거 관할은 맞게 해온 영장 맞냐? 이거 수사권은 있냐? 따지고 들면서 버틸 겁니다. 제가 조폭들 수사하는 걸 봐도 조폭도 그러잖아요. 진짜 조폭이 무서워하는 건 법입니다. 오히려 진짜로. 네. 그런데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건 법위에 군림한다는 아주 이상한 관념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너무 겁을 먹은 거죠. 쫄보, 겁쟁이라는 네. 말이 외신에까지 전달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제 솔루션을 마무리를 네, 하면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자기들은 수사만 계속할 테니까 영장은 경찰 니들이 집행해와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저는
공수처의 의지 없음과 무능함을 다 봤기 때문에 네네. 공조본은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란 수사를 검찰에 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네. 검찰이 지금 수사는 열심히 김용현에 대해서 하고 있으나 윤석열이가 갔을 때는 이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 때문에 네. 검찰에는 못 보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조본 만든 거는 있으니까 네. 공수처가 그럼 수사에 손을 떼고 네. 경찰한테 그럼 수사 주도권을 다 줘라. 그리고 공수처는 그냥 영장 청구만 대리만 해라. 당신들은 네. 능력도 없으면은 그냥 손을 예. 떼고 예. 그렇게 해서 경찰 주도하에서 공조본 내에서 전 주도권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공수처를 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특검을 동시에 도입을 해서 경찰이 일부 수사를 하고 그걸 빨리 특검이 이어받아가지고 특검 차원에서 저는 정리를 하는 이 방법에는 지금 달리 길이 없고 네. 이번 공수처가 저런 식의 일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영장을 집행에 실패함으로써 예. 이건 너무나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동훈 처장은 정말 역사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저는 네. 이분은 정말 무능하고 한심하고 공수처가 아니라 이제 공손처라 그래. 공손처 너무 공손해요. 공손처. 대통령님 드림 요구서 시간 좀- 나왔어. 저도 모르게 예, 시간 좀 내달라. 공손해요. 공손처. 네, 그래서 공손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수처에서 우리는 체포의 전문성이 없다. 수사의 전문성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수사의 체포가 수사의 일환인데 세상에 체포의 전문성이 아이고야.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 이걸 아니 요리사분 이런 겁니다. 저는 칼질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해야지. 요리 그만해야죠. 요리 그만해야죠. 네, 빨리 그 옆에 네. 요리사 그 경찰에서도 오래 해왔으니까 거기다 빨리 넘기세요. 네. 그러니까 공조본을 통해 가지고 빨리 경찰에게 주도권을 줘서 그럼 남은 수사를 이어가도록 네. 하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내내 취재해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종합이 되냐면 첫 번째 금요일 날 들어갔을 때 일단은 호기롭게 공수처가 저 할 수 있습니다. 모 검사가 세게 이제 어필을 해가지고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호기롭게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튼실하게 못한 맞아요. 거예요. 그렇지만 상황이 몰렸기 때문에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여기서 밀리면 다음 주부터는 다음부터는 더 어렵고 골목길부터 막힌다. 그래서 들어온 김에 체포를 다 수뇌부만이라도 체포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동훈 처장하고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혈 사태 그리고 그때부터 총격전 얘기가 나왔어요.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총격전이 나오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거 가지고 책임 공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 없으면 그만합시다 해서 철수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흑폭풍과 여진이 계속 진행이 됐던 건데 그중에서 핵심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계속 이건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자신 없으면 왜 달라고 그러면은 거예요? 자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요구한 게 당신들 빠져라 그러면 빠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한테 경찰에 재이첩을 해라. 공수처가. 그 영장 청구만 대리를 그렇지. 하든지. 아니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지. 영장 청구만 영장 청구가 대리를 경찰이 하고 없으니까. 경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테니까 공수처 빠져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자존심이 있어서. 자존심 때문에. 예. 그리고부터 길길이 뛴 거예요. 검사들이. 안 된다. 한심하네요. 그걸 가지고 주말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가 주말이 지나고 어제는 급기야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안 된다. 이번 영장은 여기서 끝이다. 불가하고 그냥 이 사건을 경찰이 이첩을 다시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영장 다시 받아가지고 작전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 얘기가 어저께 저녁에 또 나왔어요. 전 국민이 이 사건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앞서 저희가 쭉 보여드렸지만 한남동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 키세스가 초콜릿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이게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길바닥에서 한남대교 건너가지고 길바닥에서 젊은 학생들이 거기서 농성을 해야 되는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맞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공직자들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예.
아니 계엄이 있은 지가 12월 3일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네. 심지어는 수사가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용현 여러 사령관들 곽종근 다 구속 기소가 이미 됐고요. 그러면 화룡점정으로 점 하나 찍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걸 못 한다? 네. 공권력이 이렇게 무르다는 걸 보여주는 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예요. 저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 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에요. 진짜 키세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눈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이걸 방관할 겁니까? 예?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주말에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도 바꿨나 보죠? 자기가 지금 국무회의 대통령 사진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 놀이 하실 때가 아니라 이 엄중한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고 종결해야 역사에 본인의 이름이 그래도 명예롭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쪽지 때문에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조만간 수사받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체포 집행에 지원하지 않는 최상목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탄핵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복잡해지는 건데 네. 지금 하나도 좀 해결되는 게 없는 상황에서 최상목이 또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도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네. 불완전하게 지금 헌법수호 책임을 하면서 사실은 탄핵 이야기가 그때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은 그거죠. 그럼 최상목을 탄핵으로 또 직무정지를 시켰으면 네. 그 다음에 이어받는 그럼 이주호는 할 것이냐. 네. 이제 이 고민은 좀 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이제는 최상목도 저는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탄핵하자 이렇게 가서 전선을 더 넓혔을 때는 오히려 역풍은 저는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은 탄핵보다는 네. 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틀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 통과도 그렇고 예. 뭔가 지금 이 선장 자체가 공수처가 너무나도 오버하면서 지금 시간만 보내고 예. 아무런 성과를 못 내면서 이제 와가지고는 우리는 칼질할 줄 몰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손을 띄게 하면서 저는 수사의 속도는 더 붙이는 쪽으로 저는 네. 좀 더 집중을 하고 최상목 탄핵은 그 이후에 저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취재하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중요한 거 수사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가지고 관철해 내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들어갔다가 5시간 반 만에 쪼르르 다시 또 떨레떨레 나오고 그리고 나와서 한다는 얘기는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잡아서 나오려고 보니까 벌써 차벽이 다 막혀가지고 끌고 나올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안 잡았다. 이제 박종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종수 본부장은 즉각 체포해야 된다. 저거 수뇌부를 걷어내지 않으면은 이거 작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종수 본부장은 이제 꾸물꾸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잡아가지고 나올 길이 없더라. 그러니까 차벽조차도,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면서부터 작전할 때 해체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떨레떨레 올라가니까 들어가던 길이 1차, 2차가 다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관문이 너무 쉽게 뚫리더라. 그 사병들로 배치했다는 네. 1차 관문이 예상보다 쉽게 뚫려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뚫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를 갔는데 2차에서 조금 몸싸움하고 그리고 갔더니 이제 박종준 등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 체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이었는데 총소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쫀 거지. 여기서 정말 상황이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체포하러 가면서 방탄조끼도 안 입고 갔나 봐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만일의 저는- 상황에 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나이브한 거 지금 아닌가요? 너무 전선을 넓히면 더 이거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도 막말로 최상목 다음에 누군가가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은 당연히 지금 바로 탄핵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무책임한 주장을 지금 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수사가 굴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검찰은 나름대로 그냥 검찰 일들 하고 있으니까 땡겨두고 네. 공수처에 대해서는 전 이제는 더 볼장 못 볼장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조본 안에서 경찰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기는 네. 그걸 제2첩의 형태로 표현하든 그걸 하고
저 경호대가 지금 문제잖아요. 저는 경호처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공무집행을 특수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장부터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또 그 관련된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영장 청구하면 체포영장 다 발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호처에 대해서 전 각계격파로 네. 저는 해체하는 수준의 저는 강력한 수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건 경찰이 잘하거든요. 예. 경찰이 그거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도 사람 잡아오는 건 경찰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공성정처럼 하고 있는데 거길 뚫고 들어가는 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이미 다 체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쵸. 법원에서 영장 나올 거예요. 나오면 경찰이 잘하는 대로 한 명 한 명씩 저는 각계격파로 그리고 경찰이 인력이 14만 명이에요. 네. 경호처에 봐야 꼴랑 500명입니다. 네. 숫자도 대비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모든 총력을 다 동원해서 예. 경호처를 이거는 무력화시키는 방안까지 저는 가는 게 오히려 더 실효적이다. 네. 최상목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주호가 온다고 해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좀 더 전략적으로 예. 깊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박종준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음. 자기가 정말 뭐라도 되는 그러니까.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그거를 또 틀었잖아요. 보수 집회에서 틀고요. 예. 의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런 윤석열과 이건 내란이 지금도 이 시각에도 계속되는 흔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종준 씨를 내란죄로 입건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엄히 다스려야 돼요. 이 부분은 사실 용납이 되는 행태가 아닙니다. 어떻게 화기로 뭐 공포탄을 쏘고 실탄까지도 발사할 걸 무릅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다 불법인데요. 네. 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 신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제거와 방지예요. 네. 어떻게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이 위해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근데 딱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경호법과 지금 형법이 충돌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이건 충돌이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불법이에요. 그런데 마치 뭔가 법의 해석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보수 언론들과 네, 네. 이런 국민의힘 인사들은 거짓입니다. 충돌이 아니에요. 네.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 다 연금 안바 박탈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집행유예도 실형이니까요. 예. 선고가 될 겁니다.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지금 군 사병까지 동원했다라고 네. 합니까? 거기 보낸 어머니들은 부모님들은 또 기가 무슨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예.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개인의 용병을 자처할 수 있습니까? 박종준이라는 사람 정파성이 없습니까? 그냥 공무원이에요. 2번씩이나 출마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새누리당으로. 정치인이에요. 예. 그렇다면 본인이 정파 떠나서 운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하 직원들을 더는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으로 그냥 끌고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대단히 무도하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내란 내 공범으로까지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예. 됩니다. 그 실제로 경호처 내부 저희도 취재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첫날 그냥 끝내지. 차라리. 차라리 첫날 끝내지. 그랬으면은 그 첫날에 있었던 사람들만 처벌됐을 텐데 2차 작전 다시 들어오면 진용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공무원들 다 범죄자 만들고 있다. 누가? 박종준. 네? 그다음에 김성훈 이런 경호처 매파들이 차장.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광우. 네. 경호본부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이렇게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경호처 내부에서는 그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멀쩡한 공무원들을 다 이걸 불법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데 공수처에 대한 한탄도 나오는 거예요. 작전을 시작했으면 그날로 끝냈어야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또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경호처에 대해서도 당연히 가담 범위에 따른 이제 형사적 책임을 물려야 되겠지만 네. 저는 엄벌해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무관용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질이 이건 사법 방해입니다. 네. 상권 분립 침해고 붕괴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죄가 무겁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급의 간부들에게 가장 엄벌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을 피할 길은 없어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양형관계에서 그렇죠. 고려해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아니 법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야 민주공화국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의 공화국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피의자가
자기에게 청구된 영장을 환영하는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경호처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이 3명의 간부부터 포함해 가지고 예. 가장 이거는 무관용에 엄벌을 해야 된다. 이거 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뭐 좀 더 넘어가면 이제 내란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이 예.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고 예. 다 체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나서서 예. 경호처 간부들 예. 해체에 저는 올인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실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을 그 다층적인 그러니까 작전이 공성전에 매달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층적인 작전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도 상당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견이 수뇌부 갈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뇌부 몇 명을 걷어내면 다 직장인들인 거예요. 맞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직업이 경호관일 근데 뿐인 막았잖아요. 거예요. 근데 근데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게 우리가 아무리 영혼 없는 관료라고는 하지만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대로 집행하지 공무원이 자기 기분대로 합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저 누구지 류사명 총경 나오셔가지고 당시의 경호관들이 다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표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총 쏜다 어쩐다 뭐 총격전 난다 유혈 사태 난다 막 겁박을 하니까 거기에서 겁을 먹고 물러선 거다. 그래. 아니, 이게 말이 그러면은 되냐? 앞으로 피의자들이 사설 경호업체 동원해가지고 무슨 사냥하는 엽총 들고 있으면은 피의자 구인 안 할 겁니까? 아니 뭐 위에만 가하면은 그럼 안 할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이고 수가 없죠. 있을 수 없어요. 공권력은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불이 났고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불 끄러 안 들어갑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들이 물론 당연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네.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과 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지금 생겨가지고 진압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 뭐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안 싸웁니까?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경호처를 물론 쓴 용병으로 쓴 사설 용병으로 쓴 윤석열이 가장 문제지만 네. 이 경호처 내부에도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해야 지금 됩니다. 뭐 방금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경호처 폐지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한겨레 신문이 주말 사이에 낸 보도를 보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직속으로 경호처를 관리하는 나라가 없다. 이게 그 박정희 때 만들어진 차지철 건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냥 차지철. 그러니까 그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경호를 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지 윤석열, 전두환, 박정희 이런 개인을 경호해서는 안 되는 거지.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무슨 뭐 윤석열의 사병이 됐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박종준 경호처장이 뭐 짜증을 내던데. 아니 그것도 웃긴 게 본인이 사설 사병- 용병짓을 해놓고서 사병이라고 욕먹는 부르지 것도 말라고. 싫습니까? 욕먹 그러니까 참 이제 참 뻔뻔합니다, 뻔뻔한데 진짜 뻔뻔해. 그래서 이것도 바꿔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네. 비밀 경찰국인가 거기에서 경찰 경호를 쪽에. 경찰 네. 쪽에서 경호를 하고 있고 아예 이거를 떼내 가지고 객관적인 조직에서 해야 된다. 대통령의 무슨 특수 조직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인 무슨 하명 부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법률 개정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 또 바꿔야 되는 게요. 네. 이제 내란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권한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계승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국회의장에게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에게 의전서열도 맡고 예. 글로 와서 모종의 협의체를 통해서 위기 수습을 하게 해야지. 이것도 자기들끼리 다 한패거리로 의심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계승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겪고 나니까 아, 이 대한민국 헌법이 좀 수정 보완될 부분들은 많이 있구나. 네. 이 부분을 보완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한남동에 괴물이 있다라는 괴물이 얘기가 있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점점 이제 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좀비처럼 네, 늘려가고 되어가고 있다. 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가능성은 두 법률가들에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체포영장도 지금 2중 3중으로 무서우니까 자기들도 뭐 차벽을 막뭐 다섯 무서운 대다 거죠. 갖다 놓고 예. 치고 막 철조망을 막 북한이야? 철조망을 막 말아놓고 막 네, 이렇게 네. 했어요. 그 영장 집행을 할 때 거부하고 또 하나는 탄핵이 인용됐다 쳤을 때 이것도 불복하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자는 능히 뭐 이종찬 회장님의 말을 빌리면 또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의 경우까지도 이제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이미.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만약에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라도 모든 국가기관 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도 못해요. 그냥 단심제예요. 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써. 근데 말씀하신 파면하면 끝인 거죠. 그렇죠. 네. 끝인데 더 이상 이제 그 불복도 못 하니까 끝인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불복하면 어떡하냐 지금 이 질문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탄핵을 했는데 불복한다? 네. 그때부터는 그건 바로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란에 지금도 내란이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압이 예. 안 되는데 그게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도 불복하면 그건 별개의 또 다른 내란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이제는 뭐 양보 없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도 사실 이제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른 병력이나 뭐 군이나 경찰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딱 예. 경호처 그건데 예. 저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때부터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게 지금 경호법으로 우기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네. 아 내가 이제는 내란의 반란군의 군사가 됐구나라고 본인들이 이제 직시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무원들이 불복종으로 내부가 해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 그 최악의 경우까지 이제는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진짜 그 정도까지 가면 대한민국은 내전을 겪는 내전이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체포영장은 수사를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는 건데 너네 수사권도 없고 사실 관할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투는 논리를 어느 정도는 갖추고 계속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면 바로 그냥 사전구속영장 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능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강경파들도 이야기는 현 시점에선 그렇게 합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서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김용현 씨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잖아요. 네. 영장실질심사를 안 나와버렸는데 안 나와버리는 것까지 뭐 나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 나올지 여부도 네. 일단 하나의 이제 그 공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구익영장이 또 발부가 되거든요. 영장실질이 나오라고. 예. 근데 실제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때는 체포영장 집행과는 완전 또 어나더 레벨인 네. 거예요. 더 훨씬 엄중하고 이거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자가 네. 요건이고 이거는 범죄를 저질렀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일단 이 사람 불러낼 필요가 있어라는 거고 이거는 구속해서 수사해야 되겠네. 이 피의자 이 예. 판단이라서 거기에 불응하는 건 완전히 대통령 머릿속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그게 절반의 진실이라는 생각은 들고 네. 왜냐면 그때 가서 또 버티면 사실 또 답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집행이란 게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집행이 예. 유형력으로 예.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르지가 않거든요. 예. 이 사람을 잡아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 부분을 할 건 근데 아닌가. 그때는요. 그때 되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네. 이제 다른 겁니다. 이제 대통령이 다른 파면이 거지. 돼서 지금처럼 사고시가 아니라 이제 거리시를 대행하는 그렇죠. 물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무게감은 확실히 달라지죠. 이제는 다음 차기 권력을 이양할 책임이 이제 남는 건데 네. 저도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상상이 어렵지만 지금은 이제 또라이니까 다 열어놓고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경호처는 그때부터 이제는 지금도 공무집행 방향이 방해지만 네. 그때는 100% 내란 반란군입니다. 반란군. 네. 그러니까 뭐 군은 아니지만 그 안에 뭐 군, 경찰, 뭐 경호처 직원 다 섞여 있겠지만 다 반란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네. 500명 중에서 뭐 몇 명 그러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군 투입을 하든 경찰을 투입 이제는 경찰 특공대가 가서 진압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반란군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의 대상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동참할 그런 네. 정신 나간 전 경호처 직원은 없어야만 하는 것이고 전 있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윤석열과 그 일당들 소수 네. 그 몇 명은 그렇게 저항하겠지만 다 군사 반란죄로 체포하면 되는데 반란 수괴 군형법에 따르면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형법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는 내란죄에서 이제 군형법상의 반란죄 그렇게 또한 얹어지는 거죠. 네. 그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왔는데요. 공수처 관계자가 이제 언론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연장 신청을 하겠다라는 체포영장 연장 신청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연장 신청을 하면 네. 일주일 연장이 되나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연장이죠. 왜냐하면 예. 처음 나왔던 게 일주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더 시간을 주는 오늘 바로 거는 또 됩니까? 그거는 아직은 영장이 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자정 지나서 한 그 즈음에 왜 이게 기간이 연장이 되는지에 대한 신청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러면 또 한다는 자신이 있을 때 그 절차를 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우리가 벌면 네. 우리가 할 수 있어. 근데 그 정확한 진단이 있는지 좀 의문이고요. 예. 물론 경호처도 더 탈비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기동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있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장비적인 모든 걸 다 갖출 만반의 태세가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정말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더 다른 층위로 옮겨가는 것도 왜냐면 이거 시간을 피해자한테 주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사법부든 수사기관든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건에도 피해자는 푸득불 시간을 끌어요. 자기한테 영장 집행될 것 같으면 도망가고 도주하고 교란시키고 이럽니다. 일반인도 이럴진제 윤석열 씨는 사형 무기징역만 있는 그런 법정형의 피해자예요.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데 네. 그 무리수를 뚫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 엄중함을 정말 잘 새겨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영장 집행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네. 사실 사법부의 권위와도 연동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쯤 되면 대법원장도 전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대법원장도 숨만 쉬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삼부 요인의 한 축으로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건 선례가 없어서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예. 정부와 국회와 법원 상호 간의 국가기관 간의 권한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이제 권한쟁의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 쪽에서 영장에 대해 가지고 권한쟁의 는 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경호처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작위를 하면서 뻗대고 있으니까 네. 전 법원 차원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저는 권한쟁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자꾸 경호법이나 뭐니 우기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하나 받아놓는 것도 하나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지금 선례가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는 좀 해봐야 되는데 하도 지금 억지를 부리면서 저러 난리를 치니까 네.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좀 다 동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좀 도와줘라고 네. 계속 이제 촉구를 하는 건데 굉장히 전혀 좀 그런 생각이 좀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좀 얍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손 안 대고 코만 코풀 풀겠다고 겠다 하니까요. 이제 이런 거고 지금 경찰은 또 지금 나온 속보를 종합해 보면 체포는 경찰이 하되 수사는 우리가 계속한다. 기자들한테 지금 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경찰이 체포는 해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라는 주장을 지금 기자들한테 풀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보면 체포만 하고 수사는 공수처가 한다. 그러니까요. 공조본도 아니고 공수처가 한다. 이러면은 경찰이 할 마음이 아니 근데 날까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을 상실하지 진짜 않았나요? 너무 이게 아니 지금 우리가 키세스도 봤지만 국민들도 가서 지금 우리가 맨날 며칠을 그 네. 추위에 떨면서 밤을 새고 있는데 영장 집행할 때 불과 5시간 만에 철수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이렇게 비웃음거리로 만든 주체들이 무슨 자기들이 또 수사는 더 하겠다라는 그 염치 없는 말을 합니까? 저는 공조본 체제를 우리가 해체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공조본 안에서 전 경찰에게 주도권 다 넘겨주고 네. 내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경찰이 주도적으로 할 수 하고. 있게 길을 열어주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역할만 영장 청구만 좀 대리하는 식으로 뭐 협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자기들이 욕심만 내면은 그게 국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네. 이래 성과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어요.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 무능한 거죠. 강한 저항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이 신속하게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게 유체이탈 헌법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나이브. 오동훈을 너무 보면 나이브하고. 최상목을 보는 것 같아요. 오동훈과 최상목 비슷해 세트 보여요. 쌍둥이다. 무능하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왜 있어요? 아니 자리는 또 누리고 싶은 거죠. 네. 권한은 누리고 그런 싶고 것 자리는 같아요. 가지고 싶고 예. 일은 안 하고 싶고 이런 무능한 관료들이 지금 국가의 행정 수반을 이루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 안에서 웃고 있지 웃고 있는 않겠어요? 거잖아요. 깔깔거리고 웃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공직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피눈물 납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하고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까?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네. 국민의 공복인데요. 키세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마음이 지금 아파요. 키세스가 돼가지고 길바닥에서 잠 못 드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이거 내일 아니거든 니네 알아서 안전하게 잘 처리해 하고 나는 모르겠어라고 하는 최상목의 태도도 황당무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잘못된 거죠. 오동훈 처장도 야 경찰이 잡아오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야 니네가 체포는 잘하잖아 가서 해와 그럼 경찰은 뭐 우리한테 체포만 시켜? 그리고 그러니까요. 공은 니네가 가져가?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서로 각자의 자존심과 무능하면서도 또 권한은 누리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서로 격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대한민국의 민낯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숨어있던 민낯 보는 느낌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청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네. 저 젊은 친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그렇게 그 시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직위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상목 그 대행이 직위 해제 안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안할 요구했는데 것 지금 같아요. 안 하고 예, 있죠. 안 할 것 예. 같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입맛대로 권한대행의 그 직분을 해석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적극적인 인사권의 행사라고 사고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가르마를 타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경호 업무의 범위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서 있으라고. 그런데 그것조차 못하는데 경질성 그런 인사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수처장 그리고 지금 거기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 자기 직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체포영장 하나 집행하지 못하면서 어디 그 자리에 앉아서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이거 못하면 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진짜 그 사람들 때문에 공중분해될 수 있을 거예요. 공수처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역사적 소임을 안다면 진짜 이래선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윤건영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경호처가 500명 총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 그러겠네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엄이 터지고 그 계엄군들이 국회로 왔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부시고 도끼로 부시고 그 국회 본회의장 진입하라고 했지만 물론 시민들도 많았고 또 그 국회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 500명이 동원이 된다 하더라도 경호관들이 저는 경찰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 경호관들이 이거는 경찰과 하나- 협조해서 윤석열을 잡아들여야죠. 그리고 저는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안 하면요 저는 오히려 그 경호처에 지금 배속되어 있는 경찰이나 군의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경찰청 차장이나 그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대행이죠. 전 이분들이라도 네. 정신 차리고 원대 복귀를 명을 내리든지 뭔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금은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어떠한 근거가 하나라도 뭐가 주어져야 이 사람들도 뭔가를 믿고 기대면서 본인들도 불복종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 어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든 전 그게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상목이 안 하면은 아무도 안 할 겁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의 고위 간부 저는 지휘고와 물론하고 전 오늘부터라도 체포작전 저는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사무처에 방금 오전 11시에 국회의원 윤상현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양쪽의 의원들이 연대해서 윤상현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방금 전에 오전 11시에 제출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윤상현, 김민전 두 사람이 집회 그리고 어제는 이철규 의원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디어 태극기 집회 연단에 맞습니다. 서서 사실상 내란 동조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저 김민전 의원은 무슨 중국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놀랐죠. 근데 그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칭화대 학생들 잠바. 그 입는 잠바 그거 표식을 칭화대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중국에서 3년 살다 왔잖아요. 칭화대에 다니는 한국 학생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희 동생도 복단대 나왔거든요. 네. 동생 한국인 엄청 복단대 많아요. 입고 그거 잠바 입고 가면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학잠 입고 가면 중국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황당한 발상을 이분이 정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놀랍다고 교수예요. 그러더라고요. 경희대 학생들 정치학과 교수들이 김민정 교수 밑에서 뭘 배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력에- 저는 진짜 너무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권력에 눈이 멀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실성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보는 것 같고 예.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이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전광훈 밑으로 좀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참담합니다. 참담해. 뭐 한심하다라는 말로는 이게 표현이 다 안 되는데 예. 저는요 뭐 윤상현 의원의 그 개돼지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결코 국민들이 이 상황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고요.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 심판 받아야 마땅하고요. 전 반드시 내란 진압을 위해서 모든 언론과 또 정치 세력들과 전 모든 시민사회가 한 마음으로 저는 돌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집회 그 거부권 거부 시민행동 측에서 집회를 중단하고 싶어도 또 나오고 시민들이 계속 어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제가 새벽 3시인가 4시쯤에 그 사회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어묵 4,000개가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세상에. 커피차로 어묵으로 그리고 또 핫팩으로 다 연대하고 있습니다. 왜 연대를 할까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권이 보장된 민주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우리가 독재하고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나라를 이 한 줌도 안 되는 이 독재 무리들이 괴물적 행태를 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미국도 우리를 지지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되겠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온갖 궤변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취재 편의점 그리고 수많은 대한 언론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요새 MBC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MBC가 진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보가 부족할 때는 문화방송 그리고 또 디테일한 내밀한 속살이 궁금하실 때는 취재 편의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하실 때는 BBS. 신인규의 아침 저는 저널 이제 시사 모닝콜입니다. 시사 모닝콜 신인규. 오늘 이제 앞으로는 그 아침의 모닝콜은 신인규와 그 함께 우유토포에서 주무시다가 딱 일어나셔가지고 재방송 딱 들으시면 우유토포 하루의 시작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신인규와 함께 우유토포와 함께 알흠답게 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체포 이후를 논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란 세력 빼고는 다 모여야 돼요. 맞습니다. 모여서 더 견고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제는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도 당연히 하지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네. 하나의 방법론. 저는 거기에 다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차분하게 뚜벅뚜벅 현장을 지키면서 그리고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함께 해주시고요.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